잔잔함은 잠깐, 풍랑과 파도와의 싸움이 대부분인 바다. 박태진 씨는 12살 때부터 바다에서 뱃일을 배웠다. 예순이 된 지금까지 50여 년의 세월을 바다에서 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방파제 아래로 내려가기도 버겁다. 안 돼. 안심해 넘어야지. 한 달째 바다로 나가지 못한 채 발이 묶였다. 퇴원해가 와 꼼짝 안 하고 있나? 한 달쯤 됐는겨. 한 달은 무슨 한 달? 이제 어제가 3주인데. 누가 아프다는 얘기인가요? 마누라 허리 수술했대. 포항했어. 뱃사람이면 누구나 겪는다는 허리 통증. 박태진 씨도 20년 넘게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았다. 그물을 치고 걷어 올리는 등 긴 세월 몸을 쓰는 동안 오랜 허리 통증은 엉덩이를 지나 다리로까지 내려왔다. 웬만한 통증은 참고 견디는 데 이력이 났지만 몸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것은 한 달 전 발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다. 왼쪽 다리가 말을 안 듣네요. 야, 전혀.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딱 서니까 전혀 서질 안 해. 그러니까 서면 이제 자꾸 엎어지는 거지. 이 다리가 힘이 없는 거야. 수술이 시급한 상황. 발의 마비가 문제가 됐다. 왼쪽이 왼쪽 올려보세요.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서 안 올라오네. 힘을 주고 계세요. 버티세요. 네, 이 힘이 들어가시고 왼쪽 올려보세요. 발목이 안 올라가네. 그다음에 발가락 힘도 떨어지시고. 한의원에 가가 또 침 맞으면 또 괜찮고 또 안 되면 또 병원에 물리치료 좀 받고 뭐 또 괜찮고 그런 세월이 흘러갔어요. 후회는 되죠. 그때 같이 곤칠 걸. 박태진 씨에게선 디스크가 눌리는 등 퇴행성 변화가 진행됐고 가시처럼 자란 뼈 조직이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통증이 발생하는데 바로 척추관 협착증. 허리와 엉덩이를 지나 다리에까지 통증, 저림,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저리다, 아니면 남의 살 같다, 이렇게 뭐 쥐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왼쪽 다리에 통증이 심한 경우이고 이 통증이 계속 심한 게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근력이 약해지는 거죠.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왼쪽 다리가 마비가 온 거죠. 박태진 씨의 비뚤어진 자세와 걸음걸이가 심각함을 이야기했지만 몸이 내보내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면 일단은 그 신경이 눌린 것을 이제 통증을 줄이려고 자기가 정상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적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비정상적 자세가 지속되거나 보행장애로 인해서 보행이 문제가 좀 있을 경우에는 척추 질환을 꼭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구 씨는 10여 년 전부터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다. 한 병 생기기 전에는 막 조깅도 하고 뛰어다녔죠. 오랜만에 산책에 나섰지만 30분을 못 채우고 만다. 얼마 전부터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다.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든다. 안 되고 그냥. 현재 최성구 씨는 앉고 일어서는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힘들어진 상태다. 1년째 일을 쉬고 있다. 무릎 통증은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인데 최성구 씨의 경우 무릎 뒤쪽이 주로 아프다. 앞에보다 뒤가 많이 땡기더라고요. 관절염 증상이 그렇더라고요. 뒤가 많이 땡기고. 아 여보 좀 등 좀 이렇게 피고 걸으라고. 근데 앉을 때도 보면 이렇게 약간 여기가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교정이 딱 이렇게 돼야지 다리도 덜 아픈데 이러니까 더 아픈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죠. 걱정되는 건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고 관절염이 발생한 다리의 발목이 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성구 씨는 어떤 상태일까?
양발을 붙이고 서자 O자형으로 다리가 휜 것이 확인됐다. 이 선이 무릎 고관절 관절에서 중심에서 어디를 지나느냐를 발목 관절까지 보는 일직선을 그었을 때 축이 무릎 가운데를 지나야 하는데 최성구 씨는 다리가 휘어져 축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흔히 O자형 다리라 부르는 휜 다리는 체중이 안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휜 약간 다리의 이쪽이 문제점은 조금 더 여기서 멈추지 오자가 좀 않는다. 심해 보이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약간 틀어져 보이죠. 여기가 튀어나와 보이고 이제 오자가 심한 쪽은 다리가 짧아지니까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축을 자세히 잡으면 이게 축이 약간 이렇게 자선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허리는 반대로 가려고 이렇게 보상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무릎의 변형이 이제 오게 되면 이게 주위에 인적 관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심하면 이제 발목도 아프다고 그렇게 하고 신발을 보면 밑창이 이제 한쪽만 이렇게 달아 있는 최성구 씨의 신발 밑창은 특히 바깥쪽이 달아 있는 상태다. 달아서 지금 마모가 이렇게 더 안 좋은 건 양 발목 관절이 사선으로 휘어 있어 통증은 물론 인대 손상, 낙상까지도 부를 수 있다. 오랜 시간 방치했던 휜 다리가 몸의 변형으로 이어진 것이다. 친구분들이 같이 가다가 뒷모습을 보고 너 걸음걸이가 이상하니까 병원 가봐라 이런 얘기를 오히려 듣고 오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본인들은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변형이 일반인 눈에 보인다 그러면 적어도 중기 이상의 관절염이 진행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뒀다간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 걱정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수술이 결정됐다. 환자분이 이렇게 섰을 때 수술을 앞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무릎 연골의 안쪽이 달아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 안쪽에 발생하면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진다.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오고 뼈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방치가 되면 위에 뼈가 아래 뼈에 있는 경골보다는 훨씬 뼈가 딱딱하고 큽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게 아래쪽을 뼈를 눌러가지고 점점 밑에 뼈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부러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통증 없이 무릎 관절을 움직일 수 있도록 손상된 관절을 깎아내고 인공 관절을 끼워 넣었다. 이로써 휜 다리까지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신체 어느 한 곳의 문제가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이 연결돼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만약 잘못된 자세로 인해 골반이 뒤틀리면 골반을 잡아주던 골반의 좌우 근육의 배열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한쪽의 보폭을 짧게 걷거나 한쪽 발로만 무게를 지탱한다. 동시에 골반과 이어진 척추 근육의 배열도 달라지게 되는데 척추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면 목에서 보상 작용이 일어난다. 통증도 마찬가지다. 여러 근육 중 어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통증 역시 온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뒤태가 건강에 중요한 척도 중 하나지만 뒤태에 대한 관심은 아직 앞모습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건강이 주된 관심사인 중년층에게 뒤태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어깨끈이 한쪽으로 흘러내린다. 신발창이 한쪽 끝이 더 빨리 닳는다. 약간 구부정하게 걷는다든가 다리가 이제 O형으로 해갖고 쩔뚝쩔뚝 걷는다든가 이러면은 아무래도 보면서 뒷모습에서 아 저분이 건강이 안 좋구나 어디가 안 좋은지 하여튼 좋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뒤태의 건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옷, 허리띠, 어깨끈, 신발 등의 이상이 한쪽으로만 나타날 때
혹은 앉아 있을 때 심한 허리 통증이나 이유 모를 편두통이 있다면 의심해 볼 수 있다. 구부정한 자세가 지속돼서 근육들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또 다른 척추 구조의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게 목 자세가 안 좋게 되면은 척추 구조 변형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고, 이러한 불균형이 좌우로 심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다리 쪽의 통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뼈와 관절을 지탱하는 우리 몸의 구조물들이, 특히 근육들 자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걸 체인 리액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신체 일부분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유기적으로 다른 곳에 불균형이 연결되게 됩니다. 때론 뒷모습은 앞모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8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요통. 좀 쉬었다 가시죠. 38살 한재영 씨도 지독한 허리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 걷다가 쉬어야만 하나요? 통증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다가 또 쉬면 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다 이렇게 되니까는 좀 쉬면 좀 괜찮고. 그런데 통증의 정도가 심상치 않다. 200m 남짓한 거리를 걷는데 3번 쉬었다 가야만 했다. 몸을 기댈 수 있는 벤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어린 시절부터 허리 디스크를 앓았지만 운동을 즐기기에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주로 몸의 왼쪽으로 나타났다. 주변에서 몸의 변화를 먼저 알아챘지만 무심했다. 회사 다닐 때도 디스크도 있고 적조근막염도 좀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운동화 신고 다녔거든요. 거의. 좀 틀어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틀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근데 전혀 못 느꼈거든요. 네. 사람들이 네, 틀어진 거 아니냐 그러길래 틀어진 거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디스크 너무 아플 때는 이제 저도 그때는 느꼈죠. 약간 오른쪽으로 잠깐 기운 것 같다고. 통증과 몸의 변형의 원인은 무엇일까? 검사를 받는 중에도 통증에 힘겨워하는 한재영 씨. 검사 결과 한재영 씨의 디스크가 왼쪽으로 튀어나온 것이 확인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왼쪽의 통증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몸이 휜 것처럼 체형 변형을 불러온 것이다. 족저 근막염이라 생각했던 발바닥의 통증도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때문이었다. 요추 4번과 5번 사이 신경이 눌리면 주로 다리 옆쪽으로 통증이 오고, 한채영 씨처럼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신경이 눌리면 다리 뒤쪽과 발바닥에 통증이 발생한다. 이제 환자분들이 발바닥이 아프기 때문에 족부 센터에 가서 족부 치료를 많이 받다가 이제 그게 결국은 아무리 치료해도 호전이 없기 때문에 척추로 이제 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재영 환자는 이제 6번 신경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발바닥이 아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재영 씨의 수술이 진행됐다. 통증의 원인이었던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했다. 수술 후 2주 뒤 한재영 씨를 다시 만났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걸어오는 모습.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단계지만 큰 변화다. 극심한 고통이 수술 직후 사라졌고 통증으로 인해 변형된 체형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디스크를 제거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까지 힘겨운 시간을 버텼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중력 때문에 일어서는 자체가 아프니까 중력의 무서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픔 잠자는 거나 이런 일반 남들이 편안한 것들이 되게 감사하고 고맙구나.
질병의 신호이기도 한 뒤태. 뒤태를 망가뜨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예전부터 좀 자세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여자분들 앉는 것처럼 앉아 있는 게 하나 버릇이 돼서 그래서 아마 왼쪽으로 터진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사다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일이 많죠. 소주 한 잔 먹고 풀리면 또 바다에 가고 그래 생활을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그게 어지러운 거지. 우리가 뒷모습을 봄으로써 그 사람의 정상적인 그런 신체 균형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자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자세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비정상적 자세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꼭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세기) 미국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여배우 마릴린 먼로. 그녀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먼로 워크인데요. 특이하게 엉덩이를 흔들며 걷는 모습을 선보여서 섹시함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생전에 심한 허리 디스크에 시달렸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먼로는 특유의 걸음걸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한쪽 구두굽을 일부러 짧게 만들어서 이 골반을 실룩거리도록 했는데요. 양쪽 다리 길이를 다르게 걷다 보니까 이 척추와 골반에 무리가 된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질적인 허리병에 시달렸던 먼로가 마침내 선택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요가였습니다. 실제로 먼로는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요가와 같은 운동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중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요가를 만나서 묵은 허리 통증을 해소한 것처럼 우리 몸 뒤편의 균형을 잡고 통증을 해결해 줄 방법은 있는 걸까요? 통증과 걸음걸이 이상을 호소하는 두 사람이 병원을 찾았다. 김재숙 씨는 몸 왼쪽의 통증과 구부정한 걸음걸이가 고민이다. 왼쪽 다리가 다 저려요. 발목도 그러고 발바닥까지. 다리가 조금씩 저리기 시작하더니 폼도 좀 이상해지고 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나보다 허리 탁 치면서 허리 좀 펴고 다니라고 그러고. 신체 불균형이 의심된다는 권성윤 씨.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데도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걱정이다. 헬스 같은 것도 하고 발레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하면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게 같이 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제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안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런 거 싶기도 하고. 걸음걸이는 오랜 고민거리다. 팔자로 걷지 말라고 엄마가 저한테 좀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자세에 따라 전신에 걸친 골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김재숙 씨는 척추가 오른쪽으로 휘었고 왼쪽 골반이 따라 올라간 상태였다. 권성윤 씨는 안으로 돌아간 오른쪽 무릎으로 인해 오른쪽 골반이 따라 올라가고 척추까지 휘어 척추 측만증이 관찰됐다. 한 가지 검사가 더 진행됐다. 골반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중둔근의 기능을 확인했다. 오른쪽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못 버티시는 것 같고요. 몸이 왼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게 보이고요. 내리세요. 왼쪽 다리를 들어보세요. 조금 더 안정감이. 네, 좋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보세요. 한 발로 서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오른쪽 다리를 드니까
왼쪽 다리 들 때보다 좀 불편. 좀 비틀비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 골반이 지금 이쪽으로 자꾸 치우치고. 한 발을 들었을 때 양쪽 골반의 균형이 유지되면 중둔근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골반이 반대쪽 다리의 골반보다 높아질 경우 중둔근 약화로 판명할 수 있다. 왼쪽을 들었을 때 골반이 왼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약하면 보통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환자들도 보면 약한 쪽, 중둔근 쪽으로 척추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엉덩이 근육. 척추 기립근과 연결돼 있어 척추를 바로 세우고 골반과 대퇴를 잡아준다. 가장 표면에 있는 대둔근, 대둔근 안쪽에 중둔근, 그리고 작은 근섬유로 이루어진 소둔근이 있는데 대둔근은 척추가 똑바로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둔근이 약해지면 자세가 구부정해진다. 중둔근은 골반과 대퇴골을 연결해 골반을 안정화시키고 엉덩이 높이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중둔근이 약화되면 골반을 온전하게 잡아주지 못해 엉덩이의 높이가 불균형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허리의 무게를 엉덩이 근육, 특히 중둔근이 떠받치지 못하게 되면 허리의 통증과 걸음걸이의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엉덩이의 중둔근이 약화가 되면 이제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이 엉덩이와 이 고관절을 이렇게 꽉 잡아줘야 되는 힘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엉덩이와 이 하지를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반이 위로 들리게 되면서 이제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뒤뚱뒤뚱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걷게 되는 겁니다. 허리와 엉덩이의 경계 부분에 위치한 중둔근의 강화를 위해선 중둔근만을 위한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다. 뒤태 건강을 중요시하는 이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트니스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 퍼포먼스 팀 로사나의 필정 비비안 홍민아입니다. 늘 앉아있어 신체 불균형이 심한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전 국민 운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로사나. 운동의 핵심은 뒷근육, 특히 중둔근 강화는 중요하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미 약해진 근육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에 뒷받침하고 있는 뿌리 근육 좀 강화를 시키셔야 오히려 이 허리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조금 둔부 이런 쪽이 더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엉덩이 운동이. 로사나가 추천하는 중둔근 운동은 무엇일까? 자, 천천히 모으셨다가 다시 한 번 더 내뱉는 숨에 푹. 그쵸? 견갑이 빠지지 않게 바닥을 밀어주시고 그대로 이 상태가 유지되시면 골반이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쭉. 근육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버라고 하는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요.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안정시키는 근육이 있어요.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 운동은 걷기나 달리기, 수영, 자전거처럼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둔근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둔근은 안정시키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만 가지고는 충분히 운동이 되지를 못하고요. 좀 나름대로 좀 버티는 운동이라든지 특별한 운동을 해야지 중둔근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 잊기 쉬운 뒤태.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치과 전문의 강동혁 씨다. 신경치료 중 작은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껏 긴장한 채로 흘러버린 시간. 아, 힘드네요. 힘들어. 거의 2시간 넘었는데. 예.
저기 신경 치료를 한 번에 4개를 해야 돼서 쉴 수가 없었어요. 목과 어깨 그리고 등의 통증은 치과 전문의들이 달고 사는 일종의 직업병이다. 대부분 다 오른손으로 뭔가 기구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더 말려 있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더 안 열려서 고생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전 턱을 도저히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짧아져 있으니까 여기를 당기면 여기서 쥐가 났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했는데 통증 완화에 좋다는 건 다 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운동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운동이 바로 역도였다. 힘보다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 운동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지는 시선이 중요하니까 제일 많이 운동하는 게 어디겠어요? 팔과 가슴이죠. 그리고 추가로 여기 식스팩 이거 열심히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앞부분만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결국에 몸이 앞으로 수그러져요. 그런데 이제 역도는 기본적으로 앞뒤 좌우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역도를 시작하면서 자꾸 바벨이 뒤로 보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 등 근육이 약하니까 등 근육이 뒤로 당겨줘야 되는데. 역도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몸 뒤편의 중요성. 그의 다음 선택은 요가였다. 위축된 뒷근육을 강화시키고 많이 사용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서 내 몸을 알아가게 됐다. 이제 요가 자세가 앞뒤로도 이렇게 접는 자세가 있는데 좌우로 비틀거나 좌우로 또 트는 자세가 있어서 그걸 하면서 내 몸이 왼쪽은 많이 접히는데 오른쪽은 별로 안 접힌다던가 이제 오른쪽이 좀 더 당긴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좌우 불균형을 좀 잡아나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몸의 균형이 잡히자 일상의 균형도 잡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진료를 하다가 이제 목이나 어깨가 아프면 이제 환자를 보면서도 중간에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제 이 통증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환자분한테 집중할 수 있고 평소에 이제 덜 아프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더 밝게 대할 수 있는 것도 좋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예.